네, 안녕하세요. 카이안과의 박진영 원장입니다. 망막의 주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망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망막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망막의 주사 치료는 말 그대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사기 바늘이 눈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망막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물론 일부 약제의 경우에는 안구 내로 주사를 하지 않고, 이 안구가 있을 때 이 흰색을 공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막과 공막을 싸고 있는 결막, 그 사이에 결막하 혹은 테논낭하 그 사이로 약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펜 끝이 주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막을 통해서 안구 바깥으로 타고 약제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안구 뒤쪽으로 해서 눈 안으로 약제가 흡수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안구 내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사 바늘을 눈 안으로 주사를 해서 약제를 주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하실 게 얼마나 아플까? 환자분은 어떤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구 내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너무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중에 나온 가장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합니다. 수천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주사를 눈에다가 제가 직접 놔봤는데, 벌써 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놓은 거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거에 대한 큰 걱정이나 거부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주사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센티스 아일리아라는 약제입니다.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안과 전문 용제로 제작이 되어서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원가가 비싸요.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기전으로 눈 안에 주사를 해서 치료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마카이드나 오주덱스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마카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간이 짧습니다. 그냥 액체 성분의 스테로이드고 안과 용제로서 개발이 된 약제고,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작용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오주덱스라는 약제는 임플란트라고 해서 눈에다가 심는 약제입니다. 심고 나면 한 4달 정도, 많게는 6개월까지도 작용 기간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된 약제입니다. 가격은 마카이드보다도 비싸지만 오주덱스를 치료 약제로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제의 장점은 항혈관 내피세포 인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인자, 안티베제프라고 불리는 그 항혈관 내피세포 인자에만 작용을 해서 억제작용을 일으키지만, 이 스테로이드 약제는 안티베제프를 포함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의 작용을 해서 염증을 억제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혈관의 누출점들을 잡거나 망막의 부종을 빼는데도 월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안압을 높인다든가 본연의 수정체의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과 의사들이 적절히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에서 누출점이 있는 질환들에 이 약제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들어봤을 병은 황반변성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연령 관련 삼출성 황반변성이라고 부르고 습성 황반변성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눈의 맥락음막에서부터 혹은 망막에서부터 필요 없는 혈관들이 자라서 그 혈관 자체가 워낙에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출이 작용을 해서 주변 망막으로 물이 차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그 혈관 자체에서 피가 터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당연히 시력은 떨어지고 나중에 치료 경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항혈관 내피세포 인자를 눈 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환자에서부터 연령 관련으로 발생이 된다고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고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젊은데 고도근시가 심한 경우에 고도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병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혈관 누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중심성 장애성 맥락막 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병 같은 경우는 바로 주사 치료는 하지 않고 일단 경과를 관찰하면서 병이 만성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만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망막 정맥이 막혔다라고 해서 망막 정맥 폐쇄라고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혈관 내피세포 인자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다른 옵션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약제는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뿌연 약재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눈앞에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눈 안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겁먹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스테로이드의 그 특성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는지를 꼭 주의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마카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꼭 안구 내에만 주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막하나 테논낭하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 안에 주사했을 때는 안압을 올린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안과 의사들이 환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망막의 레이저 치료는 광응고 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망막을 응고시킨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지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망막에 쓸데없이 자라는 그런 신생 혈관들이 발생하는 병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 정맥 폐쇄 라는 병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일단 혈관의 질환이기 때문에 말기로 가게 되면 신생혈관이 주변부나 중심부에서 자라게 되고 삼출물들이 망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망막에 나타나는 이런 신생혈관들은 그 구조가 일반 정상적인 혈관들하고 좀 달라서요. 그게 약하고 그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 등의 2차적인 합병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으로 번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이는 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기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 시야의 중요한 망막 중심부는 남겨놓고 주변부 시야를 담당하는 거의 보는 데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 망막을 혈액 대사를 줄이기 위해서 응고를 시키는 겁니다. 레이저로. 정맥이 폐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생혈관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맥이 폐쇄돼서 망막 위로 출혈이 있는 부분에 신생혈관이 자라는 것을 미연의 레이저로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찢어질 듯한 그런 약한 변성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멍이 나게 되면 그 구멍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망막 박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구멍이 난 부분 주변으로 레이저를 쳐서 마치 약한 벽지 주변에 스테이플러를 치듯이 그렇게 응고를 시키는 겁니다. 응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망막 박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찢김은 주로 이제 비문증의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비문증, 날파리증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샤워를 할 때 밝은 빛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하얀색 벽을 본다든가 바닥을 볼 때 눈앞에 이렇게 까맣게 떠다니는, 어떤 분들은 날파리들, 어떤 분들은 잠자리, 어떤 분들은 나비, 뭐 그 모양이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요. 평소엔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안과를 방문을 하셔서 망막 주변부에 혹시나 변성이나 구멍이나 찢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90%이긴 한데요. 10%의 경우에서는 망막이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주변부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망막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리체 절대술입니다. 25게이지의 침을 이용해서 눈 안에 삽입을 해서요, 안구 내부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망막 박리가 있고요. 망막은 비유하자면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유리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벽지에 구멍이 나서 벽지의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벽지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볼 때 가장 중요한 신경섬유 조직으로 망막이 벽지처럼 우리 안구 내벽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망막이 떨어지게 되니까 보이는 게 안 보이게 되고 가려 보이게 되고, 망막 박리가 일어난 환자들은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운데 부분으로 커튼을 친 것처럼 까맣게 가려서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환으로는 대표적인 게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망막 병증이 왔거나 망막 정맥 폐쇄가 와서 망막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고혈압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망막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막에 출혈이 되면 그 피가 망막에만 나는 게 아니고 이 안쪽 내부 유리체 공간으로 피가 퍼지게 되겠죠. 근데 그 피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그 피의 흡수가 굉장히 더디거나
이 안에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을 때 피가 난 거 이외에 어떤 망막 박리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때는 일단 유리치 절제술을 해서 피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유리치 절제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수술로는 망막 전막이 있습니다. 황반주름이라고도 부르고 황반부에 이제 막이 꼈다고 해서 망막 전막, 망막 안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막은 물리적으로 직접 제거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로서 눈 안에 침이 들어가서 집게로 그 막을 벗겨주는 겁니다. 망막 전막의 경우에는 주로 있는 증상이 환자분이 눈 앞에 뭔가 낀 것처럼 가려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좀 뿌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사물이 좀 일그러져 보일 수도 있고 시력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유리치 절제술로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유리치 절제술을 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공기를 넣거나 가스를 넣거나 실리콘 오일을 넣게 됩니다. 공기는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침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에 혹시 뭐 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외에도 안압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자연적으로 삽입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공기는 눈 안에 들어갔을 때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공기를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망막박리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에는 이 가스를 눈에다 주입을 해서 2달 정도는 눈을 눌러주는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 가스를 넣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탄다든가 아주 높은 산에 등산을 간다든가 하면 가스는 기체이니까 고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은 주변 기압이 낮아지고 안에서 가스가 팽창하게 됩니다. 눈 안에서 가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피해줘야 됩니다. 실리콘 오일을 넣는 경우는 2달 정도 가스로 눌러서는 좀 불충분한 경우, 실리콘 오일은 눈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과 부피를 차지하고 망막을 눌러주는 작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망막박리가 굉장히 오래되거나 막이 증식한 망막박리의 경우거나 구멍이 굉장히 많거나 구멍이 아주 큰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가스 대신에 실리콘 오일을 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실리콘 오일은 가스나 공기처럼 자연적으로 눈 안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눈 안에서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실리콘 오일을 놔뒀을 경우에는 만약에 수정체가 본인 수정체라면 백내장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실리콘 오일이 눈 앞쪽으로 조금씩 스며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또 제거를 해주는 상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망막 박리의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공막 돌룡술이라고 해서 눈 안으로 침이 들어가지 않고 안구 외부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하얀색 공막을 흰자위라 부르는데 외부에서 이 흰자위 부분을 눌러서 망막 박리를 치료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는 술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공막 돌룡술의 경우에는 두꺼운 실리콘 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360도 전체를 돌리는 얇은 밴드를 이용해서 망막 박리 시에 이를 교정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공막 돌룡술을 시행할 때는 이제 냉동 응고술이라는 것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망막 박리란 것은 결국 망막이 어디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구멍이나 찢어진 부위에다가 냉동 응고 치료를 하고 나서 공막 돌룡술을 같이 시행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막 돌룡술이라는 것은 이 눈 내부를 전혀 건드리지가 않고 외부에만 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가 일어난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가스를 넣으면 또 젊은 나이에서 백내장 수술하는 게 본인 수정체를 이제 없애버린다는 게 좀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공막 돌룡술을 의사들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망막 박리가 심한 경우에는 공막 돌룡술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리치 절제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질환들과 연관돼서 섬세하게 그런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혹시나 눈 검진을 오랫동안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근 안과를 방문하셔서 일단 본인의 망막 상태가 어떤지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